자, 이제 넷째 시간 235페이지입니다. 원인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밑에 235페이지 밑에 쪽 심학습을 좀 보세요. 자, 1번에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돼 있고 2번에 이행 판결 돼 있죠. 이것들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일단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면 계약이 대표적이죠. 계약이. 의사표시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뭐 소유권을 포기했다. 포기도 법률 행위죠. 따라서 포기를 통해서 물권을 소멸시키려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죠. 말소 등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뭐 협의를 했다. 당사자가 협의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들도 다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나오는 이행 판결 마찬가지예요.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행위 186조 범주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236페이지에서는 3번에 협의 분할 나오죠. 자, 협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합의한 거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4번에서 점유 취득시효 나오고 있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자, 밑에 이제 02번으로 내려가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첫 번째 상속입니다. 자,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용입니다. 자, 재결 수용은 보상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양거로 3번에 형성 판결을 확인합니다. 물권 변동에 해당되는 판결은 바로 이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분할 판결. 대표적인 형성 판결로서 등기를 안 해도 되죠. 자, 밑에 4번의 경매요. 공경매를 뜻하는 거고요. 경매를 통해서 물권 변동되는 것은 매수인 쪽에서 매각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 그럼 경락인한테 소유권 넘어가죠. 자, 오른쪽 가세요. 2번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심학습 1번 건물 신축, 2번에 혼동. 그리고 채권이 변제가 됐을 때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3번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 물권들 다 소멸하죠. 4번에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법정자 들어가죠. 이것들 다 법률 규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복귀됩니다. 이걸 자동 복귀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고 자, 이를 통해서 매수인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 나서 체결했던 매매가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거죠. 해제나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 결과도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가반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가반태로 소유권 되돌아간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자동 복귀라고 했고요.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물권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의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라는 걸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187조 예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죠. 여기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원인 두 가지 갈래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등기 제도로 갑니다. 등기 제도. 자, 등기 제도는 지금 제3절 등기 청구권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미등기 매수인 지위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로 오세요. 241페이지로 오시면 미등기 매수인이 나와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아직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그럼 을을 가리켜서 미등기 매수인이라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못했으니까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만 미등기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가 하고 있는 점유는 적법하고 정당한 점유다.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미등기 매수인 을이 가진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이죠. 채권적이죠. 세 번째, 미등기 매수인 을은 대금을 싹 다 완납한 경우에는 대금 완납 시에는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금 완납 시 과실을 취득을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좀 어렵죠.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에? 이거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아까 했잖아요. 처분 권한 있다고. 그죠? 예. 자, 밑에 1번부터 1번.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 지위 1번. 소유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등기를 안 해서. 당연한 거죠. 당신은 소유자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부인된다. 왜 물권적 청구권이 부인되느냐?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과실 수취할 수 있느냐? 대금을 다 완납했다면 과실 취득 가능합니다. 5번. 정당하게 점유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하고 있는 점유가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에 이 매도인 측에서는 반환을 하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를, 이거 아까 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랬잖아요. 뺨 맞습니다. 반환 청구 못한다. 그리고 우리 책이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등기 매수인도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 지위였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제4절로 갑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등기 제도에서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복 보존 등기 여기 보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해요.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이 한 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는 한 개가 개설돼야죠. 등기부가 한 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이 한 개인데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거지. 이러면 이게 이중 보존 등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 이중으로 될 일은 없죠. 근데 과거는 전산 처리를 하지 않았고 수기로 작성 관리했었던 그 시절에서는 중복 보존 등기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중복 보존 등기 관련해서 파란색 2번부터 확인하면 표제부 이중 등기라고 돼 있습니다. 표제부라고 하는 건 목적물과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제 기재해 놓는 거죠. 여기서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져서 실체관계가 인정이 되는 그 등기부를 유효로 한다. 이게 표제부 이중 등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밑에 3번 사항란이에요. 사항란이라고 하는 건 갑구하고 을구 말하는 겁니다. 갑구, 을구. 첫 번째, 동일인 명의로 중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었다. 자, 부동산이 한 개가 있는데 그 부동산 한 개에 대해서 첫 번째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갑으로 소유자가 기재가 돼 있고 두 번째 등기부에도 갑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둘 다 갑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관계 따질 필요가 없이 나중 생성된 등기부 있죠? 이 후등기. 후등기를 무효로 합니다. 그럼 후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건 후등기 폐쇄시켜버리고 먼저 된 등기, 이 선등기. 이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이 말이죠. 명의인이 동일할 때는 뭐 별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등기부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양괄호 2번입니다. 명의자가 다른 중복 보존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된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나중된 후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안 따져도 돼요? 따져봐야 돼요. 실체관계를 따진다. 과연 갑이 진정한 소유자일지 아니면 을이 진정한 소유자일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봤을 때. 실체관계를 따져봤을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를 무효로 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복 보존 등기에서는 후등기가 무효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실체 부합을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등기법 아래에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복 보존 등기였고요.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자, 03번에 중간 생략 등기랑 가등기랑 나와 있죠. 1, 2월 달에 했던 걸로 대체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세요. 추정력 바로 갑니다. 248페이지 04번의 등기 추정력입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력. 원래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위조해서 등기를 했을 때 갑은 이게 위조된 거라고 주장하겠죠. 갑은 야, 이거 위조야, 위조야. 근데 을은 위조라 그래요, 위조 아니라 그래요? 위조 아니야. 을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갑 쪽에서 저 을 명의로 된 등기가 위조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을이 위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죠?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맞아,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위조를 주장하고 있고 갑 쪽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갑 쪽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명의가 을 명의로 돼 있고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있거든요. 추정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이 입증을 하게 되면 추정력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입증 전까지는 을이 이 등기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한 것으로, 자,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이걸 묶어서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추정이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어서요. 갑이 입증에 성공하면, 위조됐음을 갑이 입증을 해내면 이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입증을 하면.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양괄호 1번부터 등기된 권리 적법 추정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현재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단락 첫째 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갑이 입증을 하면 추정력을 깨트릴 수 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담보 물권 등기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경료되면 담보물권 존재 자체뿐 아니라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된다.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종성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가진 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을이 아마도 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 둘이는 무슨 관계죠? 주종관계죠. 이런 걸 무슨 성이라 그랬다? 부종성.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을이 뭐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피담보 채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거지. 그게 둘째 줄에 나오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도 확인합니다. 가등기가 경료돼 있다.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는요, 전부 다 본등기를 말합니다. 자, 추정력 인정되는 등기는 뭘 말한다고요?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가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지.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가등기죠. 가등기라고 하는 건 임시로 해놓는 등기죠. 여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서는.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추정력이 원인에 미치냐. 이게 원인의 적법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는 건 절차의 적법 추정입니다. 이 두 가지 묶어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내려갑니다. 양괄호 4번.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은 미치는 것이냐? 미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자, 밑에 3번을 확인하죠. 3번. 파란색 3번에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나오죠. 언제 추정력이 깨지냐 하면은 뭐가 되면 깨진다 그랬죠? 반대 입증. 반대 입증이 완료되고 나면은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네, 입증하면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1번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임이 입증됐다라고 돼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추정력은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사망자 명의로 된 등기 신청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다라고 돼 있죠. 자, 원칙에 보면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 등기 신청에 의해서 경료됐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셨으면 등기 신청을 해요, 못 해요? 등기 신청 못 하잖아요. 근데 사망했는데 등기 신청했다 그러죠. 추정력 깨진다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사망 전에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유효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망한 후 등기 신청을 했던 경우라면은 무효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250페이지.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등기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는 거지. 추정력 인정된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던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을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럼 이건 반대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갑명의로 된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돼버린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신축한 자 을이 저는 갑한테 이거 넘긴 적 없는데요. 넘긴 적 없어요.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린 경우도 반대 입증이 된 걸로 보고 추정력은 역시 깨지게 됩니다. 자, 양괄호 3번에서는 단락에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됐다고 돼 있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신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뭐 하지 않은 걸로? 신축하지 않은 걸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양과로 4번에서 나오고 있는 건 전 소유자 측에서 나 넘긴 적 없는데요.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좀 더 넘어가시면 동산이 나오거든요. 257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동산 물권 변동이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하죠, 이거? 안 나와서. 동산 안 나옵니다. 안 합니다. 바로 소멸로 넘어가죠. 소멸. 261페이지. 자, 이제 261페이지로 오시면 물권 총론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나오죠.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은 결국 발생되고 변경이 되고 끝으로는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 물권이 소멸되는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사유 첫 번째는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대표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건물이 부셔졌어요. 아니면 물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죠. 수용될 수도 있죠. 혼동을 통해서 소멸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물권이 소멸되는 사유들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먼저 여기서 포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된다. 186조.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포기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물권이 결국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자, 반면에 멸실, 소멸시효, 수용, 혼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말소 등기 안 해도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물권들이 다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의 멸실부터 나와 있습니다. 법률 규정으로서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자, 밑에 2번에 토지 포락도 결국 같은 맥락이죠. 포락이 돼버렸다는 건 더 이상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락되어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다.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다시 성토가 된다고 해서 소멸했던 이 소유권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이 다시 생겨나겠죠. 과거 소멸했던 게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물권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들이 있죠. 뭐가 있죠? 용익 물권들이요. 용익 물권들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확인합니다. 자, 밑에 3번으로 내려오죠. 물권의 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데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어쨌든 둘 다 단독행위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포기해요. 전세권을 포기하면 그 전세권자 옆에 누가 계시죠? 설정자. 설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다, 상대방이 없는 거다. 있다는 거죠. 저당권을 포기한다. 그럼 역시 저당권 설정자가 계시겠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지만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제 혼동으로 가죠.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의 혼동입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였다. 자, 근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갑하고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럼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혼동 상태죠. 내가 내 부동산을 내가 전세 들어가 산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해서 이 전세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을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에서 을의 전세권은 소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이번에는 저당권자예요. 그리고 그 저당권자가 물건이 마음에 들면 갑하고 매매를 하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이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부동산을 내가 저당 잡는다는 거는 정신 나간 거죠. 저당권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 간의 혼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예? 여기 예외가 있죠. 예외는 1항 뒷문장이죠.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자, 만약에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렇게 저당권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건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저당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을구란에서 을구란, 등기부 을구란 1번 전세권자 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이죠? 1-1 이렇게 병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해버리면 딸려있는 저당권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전세권자가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혼동이 돼서 전세권이 소멸해야 되겠지만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덩달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기는 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2항으로 내려가죠.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끼리의 혼동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끼리 혼동. 자, 예를 들어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다. 자,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때 을이 지상권을 저당권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지상권을 양도시킨 거지. 그럼 지상권이 넘어갔잖아, 이렇게. 그럼 이 상태가 바로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끼리 혼동이라는 겁니다. 병이 저당 잡고 있었던 건 뭐였죠? 지상권을 저당 잡고 있었죠. 근데 그 지상권이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지상권 저당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갑의 부동산을 저당 잡고 있었다. 근데 내가 소유권 취득을 했으니까 내가 내 부동산을 내가 저당 잡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당 잡고 있던 게 지상권이었는데 그 지상권이 내게 돼버린 거지. 제한 물권끼리 혼동. 뭐를 없애야 될까요? 이 둘 중에서. 네? 저당권 없애, 지상권 없애. 뭘 없애죠? 저당권 없애야 돼요? 지상권 없애야 돼요? 그럼 뭘 없애야 돼요, 그럼? 안 없어져요, 그러면요? 왜요? 네? 저당권 없애야 돼요? 저당권 없애야 돼요. 만약에 지상권으로 없애면 다 없어져요. 그죠? 이거 없으면 다 끝나다고. 다 끝.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항으로 내려옵니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혼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개 추가해야죠. 광업권도. 점유권도 그렇고 광업권도 그렇고 혼동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사례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사례 보세요. 전세권자 을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제3자 병은행이 저당권 가졌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혼동 뜻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혼동은 법률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죠. 2번 혼동의 유형들. 먼저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입니다. 자, 사례 1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상속받거나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 당연히 없어져야죠. 내가 내 토지를 지상권자로 빌려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두 번째, 갑소유 건물에 임차인 을이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돼 있죠. 역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내 부동산을 내가 빌려 쓴다는 건 역시 말 안 되거든요. 근데 밑에 예외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밑에 사례 1번은 칠판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한 장을 넘기시면 예외 두 번째가 나옵니다. 예외 두 번째. 사례 2번입니다. 갑소유 건물에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이 후순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예외 1번이라면은 예외 2번이 있어요. 예외 2번. 자, 예외 2번은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자, 그리고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는 겁니다. 1순위 저당권자 을이 있고, 그리고 2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서 소유권 취득을 한 것이죠. 혼동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칙대로면은 이 왼쪽에서처럼 저당권은 소멸해야죠. 근데 여기서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승진해버리죠? 그럼 을이 억울하잖아요. 올라오지 말라고. 얘를 2순위로 냅두려면 1순위 저당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요게 두 번째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사례 3번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대항 요건 갖춘 후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리고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권자 병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차권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원칙대로면은 이 임차권 소멸해야죠. 근데 역시 임차권이 소멸해버리면은 밑에 저당권자 순위가 어떻게 되니까 승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오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소멸 안 한다는 겁니다. 논리 똑같습니다. 자, 내려가죠. 양괄호 2번.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끼리 혼동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의 지상권,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 을이 저당권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시켰을 때 이 을의 지상권과 병의 저당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 예외가 나와요, 지금. 지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을의 지상권, 그리고 그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병의 1번 저당권, 정의 2번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외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봤던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갑이 소유한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1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2순위 저당권자가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병한테 넘겼을 때, 이렇게 지상권을 양도시켰을 때 원칙대로면은 요렇게 이제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당권 소멸하면은 또 얘가 어떻게 돼요? 순위 승진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멸해, 소멸 안 해? 안 한다는 거지. 소멸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예외도 있겠죠. 이 책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을이 있고,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저당권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권자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상권을 병이 담보 잡고 있죠. 근데 그 병의 저당권을 또 누가 담보 잡아? 얘가 담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이런 걸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를 열람해 봤을 때 1번 을구란 1번 지상권자 을.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병 같은 경우는 1-1. 그럼 정은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1-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다면 병이 지상권 취득을 했고 제한 물권끼리 혼동이 이루어졌다면 원칙대로면은 이 저당권 소멸해야 되지만 여기서 저당권 소멸해버리면 그 저당권에 딸려있는 질권자의 권리가 역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거죠. 논리는 똑같죠. 논리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 하고 여기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 하고 논리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저당권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1순위 임차권이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거 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논리가. 2순위 저당권자가 올라오면 병이 열악한 지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내려가죠. 혼동 효과.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 근저당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겠죠. 근데 이후에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죠. 소멸했던 근저당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다. 그리고 밑에 4번에 혼동이랑 상관없는 거 두 가지. 점유권하고 광업권 확인을 해두시고요. 물권 총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문제 좀 풀어보셨어요? 문제 푸셨습니까? 네, 문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1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으니까 을이 건물 쭉했죠. 신축을 했으니까. 근데 무단으로 신축한 거니까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나가라고는 못 하잖아요.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2번입니다. 병이 그 토지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에 갑은 을 상대로 더 이상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나요? 그럼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갑은 종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갑이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고 대금 전부 지급받고 인도시켰죠. 근데 미등기 상태잖아요. 그럼 이 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미등기 매수인은 철거 권한 있다 없다? 처분 권한이 있죠. 예, 처분 권한이 있는 거죠. 처분이나 철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권한이 있다.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갑은 정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을이 무에게 임대를 했고 임차인 무가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 갖추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무에게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나가라고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추고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임차인이 억울하잖아요. 뭘 억울합니까? 이 건물은 태생적으로 무단 신축된 건물인데. 4번 맞아요? 뭘 맞아요? 틀렸다니까요. 3번 틀렸다고요. 네? 말이 맞다고요? 제 말이요? 제 말이 맞죠. 그죠? 네, 그죠? 4번은 틀렸고. 제 말은 맞고 4번은 틀렸다는 거지.
4번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만약 을이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고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을은 병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지금 5번에서 물어보는 건 5번 지문 봤을 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르죠? 잘 안 떠오르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빌려서 갑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건물 지었다는 거잖아요. 건물 짓고 나서 을이 뭐 했어요? 보존 등기.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다 건물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뭐를 가지게 되죠? 맞아요. 대항력 가져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왜 아까는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아까는 왜 기억이 안 났죠? 그림을 안 그려서. 그림을 안 그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그리니까 또 기억이 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렇게 기억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험 칠 때 그림으로 나와, 이렇게 글로 나와. 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민법 학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입니다. 문장을 읽고 뭘 말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을 취득했다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틀릴 수 없는 지문입니다. 갑이 이후에 토지를 병한테 팔았고 병이 토지 양수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소유자죠. 이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2번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등기 추정력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등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추정력의 내용이죠. 적법 절차, 적법 원인. 자, 2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전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죠. 이렇게 불법으로 말소됐다는 건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거니까 소유권 상실 돼, 상실 안 돼? 상실 안 되죠. 등기는 물권 효력의 발생 요건. 발생 요건은 맞지만 효력의 뭐는 아니죠? 존속 요건은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은 맞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아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관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시켰다고 해서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말소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 아직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 권리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4번이요. 등기 명의인이
원인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태양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태양. 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형태, 모습,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명의인이 뭔가 버벅거렸다는 거죠.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추정력을 깨려면 상대방 쪽에서 뭐를 해야 돼요? 반대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은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추정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다.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받지 못하죠. 5번 틀렸네요. 5번 정답. 자, 4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 5번도죠. 5번. 물권 소멸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까?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에는 뭐가 있었죠? 용익 물권들. 몇 년? 20년. 2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 안 하면 없어지죠? 맞아요. 용익 물권입니다. 자, 3번.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이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겠지만 저당권은 안 걸려요. 자,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아요? 예. 지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건 지상권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담보 잡고 있는 지금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뭐 예를 들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해버린다면 병의 저당권도 없어지겠죠? 따라서 지상권 소멸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알겠죠? 그리니까 알겠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안 그려주죠? 이렇게 문장을 읽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까지 읽었을 때 아,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구나 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했다? 혼동이네? 근데 이때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얘도 없어지잖아. 혼동 예외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5번입니다.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아니요. 광업권은 혼동하고 상관없죠. 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